네, 안녕하세요. 김기영입니다.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? 오늘 강연에서는 이 사모펀드 PBC의 새로운 대기업 집단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얼마 전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의 발표가 있었죠.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 총액 총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말을 하는 건데, 이번에는 총 64개의 기업이 대기업 집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. 일단 탑 10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다 아는 곳들이죠. 뭐 삼성, LG, 현차, 뭐 포스코 등등이 있습니다.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리스트에 처음으로 프라이빗 에퀴티,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을 업으로 하는 이 사모펀드 회사가 등장을 했다라는 건데요. 그 이름은 IMM 인베스트먼트이고요. 순위로는 55위로 등재가 되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규모로만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뭐 동국제강, 금호, 애경그룹과 같은 데보다도 더 크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. 자, 근데 그럼 이제 저희가 이걸 봤을 때 좀 궁금한 건 이 IMM이라는 사모펀드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.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뭐 제가 지난 강연들을 통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드린 프라이빗 에퀴티, 벤처 캐피탈을 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PBC는 엄친아들이 모이는 곳으로 최근에 인식이 되고 있고, 뭐 흔히 말하는 특 A급 인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.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한번 쭉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회사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일 것 같은데요. 쉽게 말하면 LP들, 지난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국민연금, 모태펀드, 성장금융, 뭐 군인공제와 같은 정부 관련 기관이 있고요. 또 하나는 뭐 신세계, 현대와 같은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서 펀드를 일단 1차적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IMM은 이제 GP라고 해서요. 여기에 GP라고 노란색으로 마크를 해놨는데요. 이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또 이런 회사들 중 하나가 이번 대기업 집단으로 등록된 IMM 인베스트먼트인 거고요. 뭐 제가 다녔던 스톤브리지나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프트뱅크, 알토스, MBK 파트너스 같은 곳들이 뭐 이제 이런 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를 만들어서 이 비상장 회사에 소액 지분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. 아니면 아예 회사를 뭐 인수를 한다든지, 뭐 또 인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가치를 올린 다음에 뭐 매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여튼 어쨌건 포인트를 말씀드리면,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싼 가격의 기업을 사서 혹은 투자를 해서 또 높은 가격에 뭐 팔거나 다시 엑싯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VC랑 이 PE를 구분하는 방법은 보통 회사의 스테이지를 기준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. 보통 이제 초기 쪽이나 중기 쪽은 VC 쪽, 벤처 캐피탈에서 많이 보고, PE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회사의 뒤를 본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IMM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는 이런 회사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. 근데 이런 회사 중에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은 그런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뭐 일단 연역부터 보시면은 99년에 설립이 되었죠. 그리고 지금은 VC 펀드 12개, 그 PE 펀드 약 13개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펀드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약 79개 정도가 되고요. 자산 총액은 다 합치면 한 6.3조 원 정도가 됩니다. 뭐 근데 참고로 이 숫자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로는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회사이죠. 뭐 셀트리온, 쿠팡, 위메프, 뭐 우한영재들, 배달의 민족인데요. 또 뭐 직방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. 또 이외에도 이민이라고 그 화장품 OEM 업체인데 여기에도 투자를 한 바 있고요. 또 통신업체인 드림라인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. 자, 근데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이 IMM이 여기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잘해서 얘네만 대기업 집단이 된 거냐, 얘네만 이렇게 잘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일단 답변을 드리면 아닙니다. 뭐 결코 그렇지 않고요. 실은 IMM보다 더 퍼포먼스가 좋은 사모펀드도 뭐 상당수 있습니다. 많지는 않지만
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예컨대 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MBK 파트너스라는 그런 회사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. 이 MBK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데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유 자산이 한 10조 원 정도가 넘는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. 뭐 오비맥주나 뭐 웅진코웨이나 그 홈플러스와 같은 뭐 역대급 딜이라고 구분되는 거래도 상당히 좀 많이 했고요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MBK 같은 곳이 대기업 집단으로 선정이 안 되는 이유는 이 구조, 지분 구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일단 뭐 대부분의 PF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 주주가 뭐 30% 미만의 지분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. 근데 반면에 이제 IMM 같은 경우에는 그 지성배 대표한테 42.7%의 지분이 몰려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이번에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구분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뭐 포인트는 뭐냐면요. 이런 엄청난 뭐 PEVC들, 그러니까 즉 사모펀드들이 국내에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, 또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국내 금융시장, 좀 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임팩트,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이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드디어 대기업 집단으로까지 선정이 된 건데요. 근데 이게 또 실은 좀 말이 많습니다. 왜냐면 이 IMM 같이 펀드 비즈니스를 하는 곳들을 이 대기업 집단으로 선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건데요. 뭐 예를 들면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뭐 기업에 투자해서 한 5년, 10년 정도 묵힌 다음에 뭐 지분 매각해서 돈 버는 게 기본적으로 사모펀드의 골자인데, 그러니까 이런 곳을 뭐 대기업 집단으로 선정하는 게 맞느냐라고 뭐 지적한 바 있고요. 또 이런 뭐 비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, 이 PEVC 같은 경우에 자산 규모가 큰 거는 맞지만 실은 이게 영속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이랑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뭐 어쨌건 이들은 1차적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니까 뭐 어찌 보면은 좀 대기업 집단으로 포함을 시키는 게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지적에 저도 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. 근데 뭐 어쨌건 잡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명확한 팩트는 이 사모펀드가 이제 대기업으로 구분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. 그리고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64개의 대기업 집단을 보시면요, 좀 재밌는 흐름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기반의 회사들이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대기업 집단으로 구분이 됐고요. 그 이후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타면서 네이버와 같은 기업이 나왔고, 또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 김범수 대표의 카카오가 이 모바일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대기업 집단으로까지 성장을 했고 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.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게 바로 PEVC, 즉 사모펀드라는 그런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래서 이 IMM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이 새로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었다라는 거는 이 대한민국이 이제 단순히 뭐 수출하고 뭐 기술만 갖고 돈을 버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돈을 굴리는 나라까지 성장을 한 거 아니냐라는 거를 나름 방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좀 더 나아가서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부의 흐름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 사진은 IMM 인베스트먼트의 지성배 대표님인데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지분 한 42.7%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죠. 근데 이게 여담이지만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는 이제 흙수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, 이 맨손으로 뭐 여기까지 올라오신 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여기에 제 나름의 해석을 조금 더 넣어보면은 이 한국 사회가 점점 개천에서 용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EVC와 같은 사모펀드에서는 여전히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여담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기영의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